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됐지만 혼합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의문입니다. 한우 가격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섬 지역 저수지가 완전히 마르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코앞에 두고도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주민 기피시설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의무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호남을 7번 찾으면서 낙후된 호남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12%, 전남 11%로 역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거둔 가장 높은 득표율로 1년 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AI 선도도시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거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진전시킨 사례들입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기 전날 알려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는 지역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3자 배상안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복합 쇼핑몰 정부 지원,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광주 영암 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은 예산에서 줄줄이 누락됐고 여기에 내각,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홀대 여파도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나 인사의 불균형 다 차별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호남의 내일이 방향타를 잇고 헤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한우 산지 가격의 폭락에 이어 돼지 사육 농가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은 돼지를 팔수록 적자만 커지는 실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해한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돼지 사료값도 2년 새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돼지 고기 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kg에 7,800원까지 치솟았던 도매 가격이 최근 4,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1kg 생산비는 5,500원. 농가는 한 마리를 출하하면 많게는 1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결산을 해서 농가가 이제 도산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크죠. 난방용으로서는 전기요금까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사료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59.8% 정도 사료비가 인상이 돼서 경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한우 가격 폭락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매년 늘고 있는 수입산에 올해 돼지 공급마저 평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돼지 사육 농가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겨울 잦은 비에도 완도 등 섬 지역 물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이어서 봄 가뭄이 본격화하면서 완도 섬 저수지가 마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완도 약산과 고금도 등 주민 6,500명의 식수원인 약산도 해동저수지입니다. 최대 10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산도의 해동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3%로 18일 분량의 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덕분 매일 육지에서 15톤 트럭 160대 분량인 2,400톤씩 장흥댐 물을 실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개 섬 주민들의 사용량인 2,100여 톤보다 300톤가량 많아 근근히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완도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지속되는 곳은 노하읍, 넙도 등 4곳. 물 재량이 생활화될 정도로 아끼는 한편 물을 실어 나르는데 하루 5천만 원씩 한 달이면 15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그동안 자제했던 대형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저수지를 채우는 섬도 4곳이나 됩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펌핑하는 작업으로 대체수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개발이 부족한 지역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사실상 매년 되풀이되는 섬 지역 제한급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역 상수도 공급 외에는 없는 상황. 평년보다 비가 자주 내린 올 겨울이지만 섬 지역 봄 가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달 여수 앞바다에서 저수온으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대부분인데다가 정부 보상 금액도 적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망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모두 치우고 난 양식장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사체 포대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밀 조사 결과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60개 어가에서 200만 마리가 폐사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는 1억 2천 넘게 계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저수온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3%, 단 2곳뿐입니다. 가입률이 낮은 건 저수온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저수온이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지원 한도도 1,000만 원에 불과해 결국 수천만 원을 어민들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금액이 부담도 되지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상한선 한도를 높여지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수시는 장기 대책으로 기존 양식장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이 용이한 원형 가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옆에다가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월동 오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여름이면 태풍과 적조, 겨울에는 저수온 등 언제든 자연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장흥군의 한 선착장에 정박돼 있던 배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조타실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5분쯤 장흥군 관산읍 우산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3097톤급 어선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선박의 시동을 켜자마자 순간적으로 폭발이 발생했고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손본가 제가 고치니까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조가 있으니까 펑 소리가 나면서 불빛이 팍 섰대요. 이 사고로 조타실에 들어갔던 63살 조모 씨 등 3명이 2도 화상 등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정도가 심한 2명은 광주의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 씨 등 3명은 사고 이후 배에서 뛰쳐나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사고 선박은 여수 선적으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장흥의 선착장에 정박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 주유 중에 파름이 발생해가지고 세 사람이 1, 2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이송했. 해경은 날이 밝은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80대 노인인 이웃에게 중상을 입힌 개에 대한 조치를 놓고 진도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당초 사람을 공격했던 개를 동물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안락사를 검토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 민원이 우려돼서 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도경찰은 개 주인 63살 김모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규 장례식장 납골당 사업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이렇다 할 소통할 구조 없이 소모적인 감정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업자, 주민,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접점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급한데 한계는 명확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납골당은 공설 1곳과 사설 3곳, 모두 3만 6천 개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이용률은 26% 수준입니다. 신규 납골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목포시는 향후 17년간 납골 시설이 여유롭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봉안당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신규 납골당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목포가 시설이 지금 부족에 다른 지역에서 한 5년 이상 되면 이제 봉안당이 과상폐제. 요양병원 증축공사가 알고 보니 장례식장이었던 시설. 추후 건축 관련 미비점이 해소된다면 주민 뜻과 전혀 다르게 장례식장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피시설 사업은 추진되기 일쑤고 대체로 사업자 의지대로 관철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들의 평온 침해로 인한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목포시의회는 주민 기피시설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장례시설을 비롯해 변전소, 환경시설, 폐차장, 도축장 등 주민 갈등 유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이제 갈등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불거지는 심각한 갈등을 일찌감치 수면 위에 올려 공론화시킬 여건은 만들 수 있겠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대부분 관련 법령의 요건을 사전에 엄격하게 검토한 뒤 법대로 추진하는 기피시설 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막아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도립대가 정부 지원 탈락 등 각종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약속해왔지만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 인력으로 길러내기로 했는데 정작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 대학이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간소화,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돼 유학생 모집에 유리합니다. 반면 재학 중인 유학생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대학으로 분류됩니다. 전국 24개 학교의 비자 발급이 제한된 가운데 전남 도립대도 포함됐습니다. 황당한 이유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남 도립대에 재학 중인 단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서류를 교육부 제출에 누락한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한 명 이상이라도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이면 무조건 이제 다 실태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 외국인 유학생 추가 모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선업과 농업 등에서 인력이 부족해 유학생을 확대해 지역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던 전남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남 도립대 측도 안일했던 대응을 인정했지만 이미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제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작 교육부는 전남 등 7개 시도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상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교류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내걸었던 전라남도는 스스로 운영하는 전남 도립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11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김원희 의원은 5개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나눠 보고회를 개최하며 목포 의과대 신설, 시내버스 문제, 목포역 대개조 사업 등 현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조수진 의원이 다시 입성하면서 전남 무소속 단체장 지역과의 협력 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전북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목포와 순천, 광양 등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지역의 현안 사업 지원을 꾸준히 약속해왔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2023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은 23개 동 순회를 통해서 모두 95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부서별 검토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고 단순 생활 민원은 즉각 개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진도군과 협약을 맺고 올해 관매도에서 해양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소멸위기의 전통문화를 기록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2022 문화도시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문화항구 페스타 등 22개 문화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올해 사업비를 12억 원 늘려 모두 5천 쌍에게 20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다음 달부터 서울역에서 나주역으로 이동하는 KTX 여행객들이 전세버스로 1박 2일 해남 여행을 하는 미식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완도 주도를 이달의 무인섬으로 선정했습니다. 완도 주도는 137종의 상록수가 자생해 천연기념물 28호로 지정보호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완도군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완도 해경은 지인이 바다에 들어간 뒤 움직임이 없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하늘 맑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고요. 밤부터는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레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는데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따스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내일은 21도까지 오르는데요. 다만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급격한 만큼 건강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한평이 23도, 영암은 24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남해안도 하루 사이 기온의 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아침 기온 장흥과 해남 2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차산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하늘 맑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8분입니다. 반짝 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0년 동안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그 50년에 기대지 않는 거요. 나를 모두 지운다.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누군가가 될 수 있으니까.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다는 리얼 맛집 팔당원조 칼제비가 화순도곡에 떴다. 신선한 야채와 푸짐한 해물, 칼국수와 수제비를 냄비채 끓여 먹는 이 맛. 숙가마 찜질방에서 피로도 싹 다녀보세요. 화순도곡 팔당원조 칼제비. 괜찮은 카페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진하고 풍부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카누의 캡슐 머신이 곧 당신의 일상으로 갑니다. 당신의 바리스타, 당신의 아메리카노, 카누 바리스타.